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집을 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1억 2천만 원 넘게 하락한 경우, 자, 오늘은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한 좀 중요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커뮤니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호가가 1억 5천만 원 바뀌면 서판교 지역 같은데요. 실거래 날짜가 12억 4천만 원이었어요. 매매 계약 체결일이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 날 12억 4천 찍히고 나서 현재 호가를 봤더니 11억 2천에 나와 있어요. 매수 계약 체결 이후에 18일 만에 1억 2천만 원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자, 솔직히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18일 만에 1억 2천 날렸어. 대출은 그대로인데 그 하락분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이거 열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 여기서 더 하락할 조짐이 보이면 어쩌죠? 매수자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계약금 포기하면서 계약 취소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매수하는 게 이득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매수세는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당연하죠. 사면 더 떨어질 텐데 무서워서 못 사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매수자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매도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낮은 가격에 던지게 됩니다. 그나마 건질 수 있을 때 빨리 팔자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지만 저는 내년에서는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쇼킹 부동산이 내년부터 집 사라고 안 했나? 내년에도 집 산 시점 이후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죠?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산 가격은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 시장 참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움직여요. 솔직히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포 지역의 아파트 35억, 40억 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락하는 것도 예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렴하다고 추천드리는 시기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럴 때 사야 하나요? 야, 주식시장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그랬잖아. 어디까지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이런 살벌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거야. 솔직히 충분히 이의제기 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집값 바닥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 하락이 일단 멈춰야 되고요. 멈추고 나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반등하면 바닥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집값 바닥 조건에 따라서 매수하는 거, 투자자는 이럴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전세 거주자분들은요, 2년에 한 번씩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본인의 전월세 만기에 한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갭 투자로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나?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날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기존에 살았던 전셋집에 다음 거주자 전입 가능일, 왜냐면 내가 기존 전셋집에 나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입자하고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날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한 집에 세입자 퇴거 가능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가능해요. 청약은 입주 지정 기간을 길게 빼잖아요. 그리고 입주 기간 이외에도 약간 연체로 내면서까지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갭 투자해 놓은 집에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실제 내 집 사놓고 월세 전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존주택 매수는요, 반드시 본인 거주주택 나가는 것이 확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잡는 과정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은요, 운명처럼 전월세 만기 시점에 자연스럽게 잡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나는 전월세 만기 돼서 집 사고 싶었는데 어이구야, 금리가 높아서 집값이 뚝뚝 떨어졌네.
운이 좋았네. 운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 사면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2년 뒤에 지금보다 금리가 높을까 나쁠까? 저는 개인적으로 높을 가능성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시기라고 예상되는 2023년부터 2024년 초를 내 집 마련으로 권해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2023년부터 2024년 전 2년 전의 시기를 보면은요, 전세 시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역전세 구간에 드러나서 갭 투자자들이 마진콜로 던지는 시기예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저렴하니까 이때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안 사고 다음 텀으로 넘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자마자 하락할 텐데 집 사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사자마자 집값 올랐던 2020년 6월 이후에 집 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지금 영끌족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영끌 하신 분들 모두 집 사자마자 집값 올랐어요. 사자마자 바로 튀어 올라갔단 말입니다. 진짜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집을 구입하자마자 시세 변화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현할 수 없는 이익이에요. 왜냐면 일단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세요.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나 됩니다. 게다가 취득록세, 복비까지 감안하면 잠깐 올랐다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라는 거죠. 진짜 내가 이것을 싸게 샀나 안 싸게 샀나 언제 평가 나온다? 2년 뒤에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2013년부터 2024년 초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기준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전세 시세고 전세 시세는 매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의 기준금리가 3.5%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보다 아마 하락 기간에 대해서 전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하락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짧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기준금리가 전세 시세와 매매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10년 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파트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산으로의 역할,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인 필수제 역할이 있다는 부분이죠. 과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부담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은 저는 그냥 필수제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산적인 측면에도 나쁘진 않아요. 왜? 집값이 단기 급락했을 때 샀기 때문이죠. 아무리 버블이 끼었다 하더라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소득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호도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근데 마침 박앤세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르죠. 그리고 이 냉장고를 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행동하죠? 사고 나서 맨날 핸드폰 보면서 이 냉장고 가격 시세 보나요? 시세 체크 안 하죠.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쓰는 걸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집 사실 때도요, 하락해도 후회 없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집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이제 출퇴근 거리 그리고 자녀의 교육 환경 복합적으로 보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 목적으로 뭐 일기 신도시나 노원구나 뭐 이런 지역 이제 문의 주신 분께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냥 순수하게 거주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쇼킹 부동산 모토가 거꾸로 투자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 실제 거꾸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지난 가격 변화 보면서 야 이렇게 폭락하면 사야지 누구나 마음은 먹어요. 근데 실제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요. 아마 내년에 여러분들 집 사실 때 알아보시면 대출금리 주담대도 6, 7% 제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매수 이후에 추가 약세 위험성까지 커요. 매주 뭐 보니까 2, 3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위험성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저금리 때 그리고 사자마자 집값 올랐을 때 샀던 사람들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자마자 1억도 떨어지면 어떡해? 그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급락한 지역을 사시면 됩니다. 자, 급락한 지역이 어딘가요?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거란 부분이죠.
그쪽 위주로 하락폭이 큰 곳을 잡으시면 저는 장기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